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수업이에요. 오늘은 다음 시간에 있을 학기말 시험을 위한 중요한 수업이니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날짜를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6일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날씨는 맑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뜻이 같은 낱말을 찾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뜻이 같은 낱말을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1번 관광객,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tourist. 2번 소설, 네, 소설은 네, 바로 novel이었죠. 네, Barnes and Noble, 우리 기억나죠? 3번 이듬해, 이듬해라는 것은 바로 다음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ext year를 말합니다. 이듬해, next year. 4번 업적, 업적은 무엇을 훌륭하게 남긴 거죠? 그래서 achievement. 5번 말발굽, 나이아가라 폭포의 모양이 말발굽처럼 생겼었어요. 그래서 horseshoe fall이었죠. 그래서 B horseshoe. 6번 silkworm, 바로 누에였죠. 7번 property, 네, 재산이었어요. 8번 order, 무엇을 주문할 때, 네, order 했었죠. 주문, order. 9번 boil, boil 기억나나요? 네, boil이라는 것은 삶다라는 뜻이죠. 누에 고치를 물에 넣고 삶으면 거기서 비단실을 얻을 수 있었죠. 10번 complain, complain은 바로 불평이라는 뜻이죠. 이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맞는 말을 고르세요. 네, 11번 사람들은 서점에 잘 가지 않아요. 나는 잘 가요. 이것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서는 하지만을 써요. 만약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으면 그러나도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지만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이 답이에요. 12번 비행기표가 없습니까? 기차를 타야겠군요. 여기서는 그러면이 가장 맞는 이어주는 말이 되겠죠. 13번 폭포에서 많은 물이 한꺼번에 떨어졌다. 많은 물이 한꺼번에 떨어졌던 거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 기억나죠? 우선 엄청나게, 엄청나게라는 것은 아주 많은 물을 뜻하는 거예요. 14번하고 15번은 흉내내는 말을 찾는 거예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아장아장이죠. 그 다음에 15번은 김치찌개가 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글보글. 16번 할아버지 우리 집에 오셨어요. 할아버지를 부를 때는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깨서를 붙입니다. 높임말에서 배웠었죠. 17번하고 18번은 시제를 나타내는 문제예요. 17번 19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이것은 과거죠. 1988년은 우리 친구들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열렸다. 쌍시옷을 넣어서 열렸다. 18번은 우리는 내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여기는 내년을 줄여야 되겠죠. 내년은 미래니까 여기서는 갈 것입니다가 맞겠지요. 네, 문제를 봅시다.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가로 속에 넣으세요. 보기를 보니까 이렇게 켤레, 대, 장, 층, 권, 자루 이런 세워주는 말이네요. 우리 친구들 머리를 잘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19번 서점에서 소설책 3 샀습니다. 책이니까 당연히 권이 되겠죠. 소설책 3권. 20번 쇼핑몰 주차장 안에는 자동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자전거, 비행기 이렇게 탈 것들은 대라고 표현하죠. 21번 옷 가게에서 아버지 양복 한 벌과 양말 2 켤레를 샀습니다. 신발에 신는 것, 발에 신는 것, 신발이나 양말 같은 것은 켤레로 세죠. 22번 할머니께서 쌀 한 자루를 갖고 오셨습니다. 23번
어머니께 드릴 장미꽃 한 다발과 생일 카드를 셀 때는 한 장을 샀습니다.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되겠어요. 24번 다음 문장을 바꿀 때 가로 안에 가장 어울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달팽이가 느리다. 근데 여기서 달팽이가 기어갔다. 달팽이를 꾸며주는 말을 찾아야 돼요.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를 써야 돼요. 형용사라는 것은 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쁜, 아름다운, 고운, 슬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찾아보면 바로 느린이 되겠죠. 답. 네, 느린 달팽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번은 꽃이 예쁘다. 이 말을 꽃이 어떻게 피었다라고 고쳐야 돼요. 여기서는 동사를 꾸며주는 말을 찾는 거예요. 동사를 꾸며줄 때는 부사어로 고쳐야 돼요. 부사어는 뭐뭐개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쁘게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A가 답입니다. 꽃이 예쁘게 피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6번 같은 뜻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같은 뜻을 찾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 그래서 보니까 일일, 초하루. 바로 이게 답이네요. 일일, 초하루. 맞죠? 네, 2일은 그럼 뭔가요? 2일은 이틀이죠. 4일은 나흘이고 10일은 열흘입니다. 27번 다음 중 뜻이 잘못 연결된 말을 찾으세요. 잘못 연결된 걸 찾는 거니까 답은 B가 되겠죠. A. 매일은 날마다. 매주라는 것은 주마다가 되겠죠. 토요일과 일요일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주말이라고 그랬죠. 다음 보기의 속담이 뜻하는 한국 속담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우리 속담 지난번에 우리 동영상 보면서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28번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의 바로 밑이 어둡다는 거죠. 여기서 영어로 된 것은 바로 B가 되겠습니다. The foot of the candle is dark. 29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기서 영어로 된 것은 바로 A죠. Mend the bone after the horse is stolen. 네, 30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속담이죠. 그래서 C, nice words for nice words. 31번 난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속담은 우리가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words have ears 이런 뜻이었죠. 네, 보기에서 밑줄 친 곳에 넣을 알맞은 말을 찾으세요. 문제를 볼까요? 32번부터 누의 나방은 입에서 액체를 뱉어 어떤 고치에 구멍을 냅니다. 어떤 고치죠? 바로 단단한 고치였죠. 33번 애벌레의 몸이 커지려면 어떻게 커지려면 점점 커지려면 더 큰 껍질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허물벗기를 4번 하면서 더 큰 껍질로 되었었죠. 아기가 잠이 깰까봐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5번 봄을 맞이하여 백화점 정기 할인 행사가 열렸다. 36번 나야가라 폭포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37번 집에서 가까운 백화점에 갔다. 이렇게 낱말을 잘 생각해보고 찾아서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맞는 답을 가로 안에 쓰세요. 이것은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신발 가게 오른쪽에 아동복을 파는 옷가게가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동생에게 딱 맞는 옷 한 벌을 샀다. 쇼핑몰에는 옷가게가 많았다. 진열장에 걸린 밝고 화사한 색깔의 봄옷들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서점에도 갔다. 서점에는 어린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서 내가 좋아한다. 어머니께서는 서점에 가시면 항상 미술 서적을 즐겨보신다.
요즘은 전자책의 발달로 사람들이 서점에 잘 가지 않는다고 한다. 38번 오른쪽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왼쪽이죠. 39번 그곳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그곳에서 동생에게 딱 맞는 옷을 샀으니까 바로 옷가게가 되겠죠. 40번 맞는과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맞는다는 것이 몸에 잘 핏한다 이런 뜻이죠. 가게에 나한테 맞는 바지가 없었다. 네, 같은 뜻이죠. B. 내 발에 딱 맞는 신발 이것도 핏하다는 뜻이죠. C. 안경점에 가서 얼굴에 맞는 안경을 샀다. 이것도 맞고요. D. 동생이 주사를 맞는 도중에 울었다. 여기서는 맞는 주사를 맞는다, 샷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41번 요즘엔 사람들이 왜 서점에 잘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서점에 잘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바로 전자책의 발달로 사람들이 서점에 잘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글을 읽고 맞는 답을 가로 안에 쓰세요. 누에는 알, 애벌레, 번데기, 누에나방의 순서로 자랍니다. 누에나방이 낳은 알은 알 상태로 겨울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알에서 애벌레가 나옵니다.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뽕잎을 먹으며 자랍니다. 그리고 사흘쯤 지나면 몸에 있는 껍질을 벗기 시작합니다. 애벌레의 몸이 점점 커지려면 더 큰 껍질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에 애벌레의 껍질을 벗는 것을 허물벗기라고 합니다. 누에는 애벌레로 사는 25일 동안 허물벗기를 4번 합니다. 42번 일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알에서 뭐가 나오죠? 애벌레가 나오죠. 43번 사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아까도 했었는데 사흘은 바로 3일이죠. 44번 사는의 기본형 베이직 폼은 무엇입니까? 살다가 되겠죠. 45번 누에 애벌레가 껍질을 벗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껍질 벗는 것 바로 허물벗기였죠. 그래서 누에 애벌레는 허물벗기를 몇 번 한다고 했죠? 4번 한다고 했죠. 네, 다음 글을 읽고 맞는 답을 찾으세요. 광개토 대왕은 18살이 되던 391년에 고구려의 19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춥고 땅이 거칠어서 농사를 짓기 어려웠습니다. 백제는 땅이 비옥해서 곡식과 과일이 잘 자란다. 그 땅을 고구려 땅으로 만들어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도록 해야겠다. 라고 광개토 대왕은 말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였습니다. 46번 위의 글처럼 한 사람의 일생을 적은 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런 글을 전기문이라고 그랬죠. 47번 일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1. 19대 왕이 되었다 그랬죠. A. 48번 이에 들어갈 나라의 이름은 세 나라가 그때 있었던 세 나라는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였죠. 그래서 이 시대를 선생님이 삼국시대라 이렇게 말했었죠. 49번 땅이 거칠어서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땅이 거칠다, barren 하다는 거였죠. 그러면 그것의 반대는 바로 땅이 비옥하다라는 뜻이었죠. fertile, 네, 땅이 비옥해서 50번 한반도에서는 왜 세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까? 왜 전쟁을 했었죠?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랬었죠. 이렇게 해서 5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봤어요. 여러분이 10시부터는 학기말 시험을 볼 거예요. 답안지와 연필 지우개를 잘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시험 보는 그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시험을 보세요.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 답안지는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바로 보내주세요. 네, 답안지는 선생님이 11시까지만 받을 거예요. 그러면 모두 우리 4학년 친구들 시험 잘 보세요.
안녕.